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잠실여고 물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우리 잠실여고는 저와 인연이 좀 있는데요. 저는 23년도부터 우리 로고스에 있었고, 특히 우리 잠실여고 결과는 24년도부터 좀 잘 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 1학기 최종 1등, 그리고 2학기 최종 1등을 배출했고요. 25년도부터는 이제 1등급과 2등급, 항상 두세 명 정도는 꾸준하게 배출을 해왔습니다. 네, 1등급을 만들어 본 사람은 이 경험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의 시각에 맞게 우리 잠실여고 특징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잠실여고만을 위한 대비는 무엇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는 전반적인 특징인데요. 우리 잠실여고 통합과학과 물리는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잠실여고 통합과학은 꼼꼼한 친구들이 확실히 잘 봤었죠. 이제는 실력으로 갈리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과학과 달리 문제 풀이력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아쉽게 2를 맞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통합과학에서 성실도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를 가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을수록, 그리고 수학에 대한 감이 높을수록 확실히 잘 보는 시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실력으로 잘 변별이 됩니다 하기에는 어려운데요. 그 이유로는 실력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잠실여고 물리 선택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보통은 1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상위권은 대략 15명이 되는데요. 이 15명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웬만큼 상위권들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 잠실여고 물리 시험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위권 이하부터는 그냥 변별이 좀 잘 나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 입장에서는 뭐야, 통합과학처럼 쉽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잠실여고 물리 선택자는 화학도 좀 선택을 많이 했을 텐데요. 잠실여고 화학에 비해서는 우리 물리가 확실히 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과 서술형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출처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 잠실여고가 변형을 했는지 요거를 봐야 되는데요. 똑같은 수능 특강이더라도 당해년도, 즉 1년짜리 수능 특강인지 또는 3개년 수능 특강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잠실여고는 무조건 3개년 수능 특강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고3 모고도 들어가는데요. 창작은 1년을 따졌을 때 10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특강 3개년과 약간의 고3 모고가 변형된다는 것이에요. 1개년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고요. 한 번 풀어봤다고 공부가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항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에 있어서는 최소한 3번 정도는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문제를 일단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수능 특강과 고3 모고를 걸쳤다는 것은 약간의 고난도, 전반적인 고난도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킬 연습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자, 그리고 변형의 정도도 한번 볼 건데요. 몇 문제를 빼고는 다 심하지 않게 변형을 합니다. 그냥 보기 상자의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조건의 숫자 값을 변형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권들은 요 웬만한 심하지 않은 변형은 다 맞출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 디테일하게 변형한 것 또는 고난도 창작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꼭 맞추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고3 모고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는 왼쪽에 클래식한 우리 연력학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잠실여고는 이렇게 각각 A, B, C 하나하나에 부피를 다 넣었고요. 이 A, B, C 하나하나에 대한 상태를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고3 모고를 변형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조건을 꼼꼼하게 변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창작형
고난도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물리를 가르치면서 수능 특강, 고3 모고 어디에도 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로지 잠실여고에서만 한 3년 동안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문항들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기출을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 어려움 없이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서술형인데요. 서술형도 큰 특이점 없이 수능 특강을 주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바꾸는데요. 그래도 고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정도는 풀었어야 우리 중위권 친구들이 맞췄을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잠실여고의 1년간의 흐름을 볼게요. 요거는 왜 보냐면 시험 범위마다 난이도가 크게 확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봤을 때 1단원은 보통 1학기 내에서 끝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역학 어렵다고 하죠. 물체 운동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가 가장 어려운데 잠실여고는 그게 다 1학기 중간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잠실여고는 화학보다는 물리가 더 쉽다고요. 충분히 소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상에서 상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나머지들 중에 또 특이점은 2학기 기말에 있습니다. 이 3단원 파동이 생각보다 타 학교에 비해서는 확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어렵게 항상 내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2학기 중간이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그냥 하가 아니라 극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한 번은 시험이 100점이 18명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선택자가 100명이면 1등급이 그 당시에 4명이었는데 이 4명을 벗어난 18명이 100점을 맞았으니 얼마나 변별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가서 좀 어렵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정 물리로 바뀌었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도 역시 1단원과 이 3단원을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좀 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2단원 전자기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실여고 물리 총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는 꼼꼼함보다는 스킬이 더 중요하고요. 문제 출처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상위권, 특히나 치열하다.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실력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교라서 네, 치열하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잠실여고 물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전반적인 스킬을 우리가 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본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그래서 이건 강사의 능력이 조금 중요한데 그냥 모든 것들을 3회독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똑똑하게 중요한 문제,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위주로 좀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는 게 고3 모고는 최신 것만 풀면 안 돼요. 오히려 클래식한 고3 모고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도 제가 고3 모고와 수특 중에 강조를 한다면 무조건 수능 특강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각에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3개년의 비중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감각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풀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실여고에 맞게 어떻게 더 대비를 할 것인가? 일단 무조건 수특인데요. 먼저는 개념 수업 안에서 수능 특강의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좀 처음으로 나와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든지 올해 수능 특강에 이게 처음 나온 유형이니 우리 잘 보자 라던 식의 좀 흐름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킬도 최대한 수특 위주의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한 2-3번 숙제로 풀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것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제가 직접 변형한 모의고사를 약 한 4회 정도의 분량을 풀어낼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수행평가가 가끔씩 좀 판가름의 기준이 될 수 판가름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제가 좀 대비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예시로 한번 수능 특강 교재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 교재 안에서 이 수능 특강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사롭지 않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작년에 90%를 혼동에 빠뜨렸던 유형이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내는
순특강을 출제하는 학교들은 예민하게 봐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잠실여고에서 바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의 수특 직접 변형 모의고사입니다. 좀 확대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한 문제더라도 이 상황에 맞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관련된 개념들은 아예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문제 자체를 우리 학생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오개념이나 헷갈릴 만한 부분들, 우리가 항상 잘 못 구해내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개정 물리로 바뀌고 출제 선생님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출제 경향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래도 자신이 있는 게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시험지, 첫 시험지를 분석해서 민첩하게 대비하고 또 그에 맞게 우리 잠실여고 자료를 만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저의 특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저의 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디테일하다라는 건데요. 똑같은 숙제 검사나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제가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섬세한 파악인데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까지도 보고요. 어떤 유형이 약한지, 그리고 오답은 어떻게 하였는지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뭐가 써져 있는데, 그때 그 학생들마다의 그 수업에 왔을 때, 출석했을 때 특이점들을 바로바로 다 적어놓고 우리 조교와도 항상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으면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피드백을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왼쪽이 테스트 결과와 숙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수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테스트의 설명을 써놓은 공통 피드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다 나가고요. 이제 개별로 살짝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잠실여고가 그래도 공식이나 그리고 실생활 예시 같은 건 조금씩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암기 테스트, 공식 테스트를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 4번째가 개별 피드백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큰 만족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숙제 풀이 스타일, 오답률이나 오답 방식을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는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오답 문항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성취도를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닉인데요. 저는 학생들이 시간이 안 돼서 클리닉에 못 오는 일은 최대한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주 6회 정도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한 제가 진행하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의 미니미 같은 조교들도 함께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교 클리닉도 있다고 했을 때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 부분 걱정 없게 하려고,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최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없게 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는 이 클리닉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풀이를 코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이제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맞은 문제여도 한번 봐요. 제가 푸는 대로 푸는지. 일단 왼쪽 친구가 열심히 고민을 해서 풀긴 했는데 이 친구는 미지수를 4개나 뒀어요. 하지만 저는 미지수 없이 풀거든요. 그래서 미지수 없이 풀 수 있는 풀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유형들을 2-3문제 정도 더 내므로써 우리 학생들이 풀이가 좀 교정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조교들도 함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수업 영상을 받고 제 풀이대로 풀 수 있게 제가 교육을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교 클리닉이 진행됐을 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제가 클리닉 일정을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보고 클리닉 양식에 맞춰서 이제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제 눈에 보이잖아요. 학생들 먼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신청도 해주지만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들 위주로도 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강사가 개인별로 학생마다 클리닉에 와서 해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프린트물, 자료들을 구성을 해놔요. 그리고 이대로 조교가 진행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들이 어떤 부분에 학생마다 어떤 부분을 시켜야 될지 기억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저에게 미니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저와 비슷한 퀄리티, 거의 똑같은 퀄리티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처음에는 수민쌤 풀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수민쌤의 풀이가 보이더라. 뭔가 상대값으로 풀더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께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의 개념교재인데요. 제 개념교재는 제 수업의 판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90% 일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수업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요약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수업의 포인트나 또 복습을 할 때 용이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인데요. 제가 아까 수능 특강 직접 변형한 것도 보여드렸죠. 사실 그 문제를 저는 언제부터 풀리냐면은 시험 직전 7주가 아니라 2주차부터 아예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거의 4개년 정도는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변형 문제들을 4개년치 변형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풀면서 제대로 물리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잠실여고 설명이었고요. 네, 잠실여고 시간표인데요. 잠실여고 물리는 일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강 날짜는 3월 7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잠실여고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올해도 우리 잠실여고 친구들과 함께 멋진 결과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3월 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